안녕하십니까. 단독만 취급하는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겨냥해서 대규모 핵 공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린 것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가 10월 11일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5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핵공격 훈련을 했는데요. 먼저 바렌츠에 지금 이제 북해보다 북극 근처죠. 바렌츠해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훈련을 당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이콥스카,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위에 그 발트 근처인데요. 여기에서 역시 여기에서는 항공기 발사 스텔스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또 이 알타이 산맥 근처에 엥겔스 공군기지에서 또 역시 출격한 TU-160 투폴레프 160 스텔스에서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KH-102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핵 장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발사 훈련한 것을 또 우리가 입수를 했고, 또 역시 우리 이제 사할린보다 위에입니다. 여기가 바로 동북아시아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에서도 역시 항공기 장착 스텔스 순항미사일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고요. 또 오츠크에서 러시아 최신의 핵 잠수함인 보레이 잠수함을 동원해서 핵 SLBM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뭔가에 진노해서 급하게 결정한 그런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바렌츠해에서 델타4급 전략 핵 잠수함에서 SLBM R-29를 발사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국방부가 촬영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R-29와 델타4급 잠수함은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R-29가 북한의 북한의 SLBM이죠. 북극성 시리즈와 기술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콜드 런칭해서 하늘 위로 솟구치고 있는 미사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알타이 산맥 근처에 있는 엥겔스 공군기지에서 투폴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에 장착 중인 KH-102 스텔스 순항 핵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출격하는 모습입니다. 이것 역시 러시아 국방부가 촬영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역시 TU-160과 KH-102 핵미사일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대규모 핵공격을 훈련하는데 동원된 장비, 그리고 핵 무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오른쪽에 TU-160 투폴레프 160 블랙잭이라고 하는 폭격기인데요. 이 폭격기의 특성은 초음속입니다. 미국의 B-1B 폭격기처럼 초음속 폭격기고, 생긴 것도 B-1B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죽음의 벽조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최대 속도는 마하 2.0, 그리고 전투 행동 반경은 7,300km까지 가서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무장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KH-101 그리고 102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인데, 여기에다가는 핵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각종 무장 40톤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U-95M 베어라고 하는 폭격기인데요. 생긴 게 미국의 또 B-52 폭격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미국의 B-52처럼 아음속, 즉 마하가 안 되는 아음속 전략 폭격기인데, 최고 속도는 925km, 시속 925km입니다. 그리고 행동 반경은 생긴 것처럼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데 15,000km까지 가서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B-52하고 좀 다른 건, B-52는 제트 엔진인데 이건 터보 프롭 엔진이죠. 주요 무장으로는 역시 블랙잭처럼 KH-102 스텔스 순항 핵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각종 무장 15톤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극 쪽에서 발사를 했던 SLBM을 발사를 했던 이 델타4급 전략 원자력 핵 잠수함인데요.
이게 이제 수중 배수량이 18,200톤입니다. 아주 크죠. 그리고 최대 자망심도, 즉 물속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600m 깊이까지 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무장으로는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R29 SLBM 16발, 그리고 553mm 어뢰 발사관에서 어뢰 4발을 동시에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배가 잠수함이 러시아가 개발했던 잠수함 중에서 가장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보레이라고 하는 잠수함인데요. 한 2년 정도 실전 배치됐어요. 아주 최신 모델입니다. 전략 핵 잠수함이고요.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전략자가 들어가면 핵무기를 장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고 수중 배수량 24,000톤, 아주 큽니다. 그리고 최대 자망 신도는 600m 이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주요 무장으로는 RSM-56 SLBM 16발, 그리고 553mm 어뢰 발사관 6기에서 어뢰를 6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동원된 그런 무기들이고, 그리고 이제 핵폭탄들, 핵미사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KH-101, 102 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2,800km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초음속은 아니고 아음속 핵미사일인데요. 여기에는 250kton짜리 이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 핵탄두가 장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R29 SLBM, 이 SLBM 이게 이제 그 무서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R29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이제 덜 무서운 거, 밑에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덜 무서운 거. 이게 이제 이 R29가 바로 이 델타 포급에서 바렌츠해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정거리가 8,300km. 그리고 탄두는 100kton짜리 핵탄두 10발 또는 200kton짜리 핵탄두 4발이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다탄두 미사일. 이 미사일 한 발에 100kton짜리 10발을 달든지 아니면 200kton짜리 4발을 달든지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러시아가 개발한 가장 최신 SLBM 핵미사일인데요. 이건 그 10,000km를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위력을 보면 뭐 150kton짜리 핵탄두 뭐 6발 이러다 여기는 10발인데 이건 6발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이것도 다탄두 미사일인데 150kton짜리 핵탄두 6발을 달든지 달고 나서 그리고 디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R29 같은 경우는 모든 탄두가 이제 핵탄두 또는 뭐 재래식 탄두 뭐 이런 걸 해서 쫙 날아가는 것인데 이건 디코이, 실제 폭탄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을 최대 40발까지 섞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한 40발 정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6발은 핵탄두고 또 뭐 한 20-30발은 핵탄두가 아닌 디코이고 뭐 이렇게 해서 쫙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요격해야 되는 요격자, 방어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것이 핵미사일인지 핵탄두인지 뭐 미사일은 한 발에서 날아왔으니까 이게 쪼개진 것이죠. 어느 것이 핵탄두인지 어느 것이 디코이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또 분간이 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아내기도 힘듭니다. 또 이것들이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각도를 자유자재로 각도를 변환을 하는, 뭐 자유자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변칙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여격하는 쪽에서, 방어하는 쪽에서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미리 미사일을 날려보낸다든지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겠다라는 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고도까지 솟았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사정거리가 한 12,000km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워싱턴 DC 쪽에서 이걸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편신탄도 비행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갑자기 보스턴 쪽으로 날아와 버린다든지 또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뭐 시카고 쪽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변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편심탄도 비행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 방어하는 쪽이 힘들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또 무서운 점은 특별한 도료를 발라가지고 방어하는 쪽에서 이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튕겨 나오는 어떤 그것들을 보고 이게 미사일이구나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어하는 쪽에서 조사하는 레이저를 튕겨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레이저가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에서 이 미사일을 탐지를 하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탐지하기 힘들고 탐지한다 하더라도 편심 탄도 비행을 통해서 아주 변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고, 또 디코이가 10발에서 40발까지 탑재되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핵탄두인지 분간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니까 이것은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이제 이번에 미국 알래스카 근처 오츠크해죠. 보레이 최신의 핵잠수함에서 오츠크해에서 발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5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 훈련을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왜 이런 훈련을 푸틴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까? 최근의 국제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7일 날 17일까지 그 바이칼 근처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군사 훈련을 했어요. 그런 또 시기에 나토에서는 러시아에게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경고 조치를 계속 이제 반응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9월 20일 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베어 그리고 블랙잭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바로 핀란드 옆으로 날아가서 스칸디나비아를 한 바퀴 도는, 그래서 영국 앞에까지 가버리는 이런 그 무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나토는 깜짝 이제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9월 넷째 주 이 러시아의 이 시위가 있고 나서 그 이후 9월 넷째 주에 나토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이 영국 앞바다인 푸켓까지 가서 영국을 보호해주는 그런 또 모양새를 띠고, 이 발트해에서 지금 발트해 근처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지상군 같은 경우는 거의 노르웨이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나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랬더니 10월 초에 또 러시아는 북극해 주변 또는 그 우크라이나 주변 이런 곳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 뭐 이런 것들, 익스칸더 미사일이죠. 이것도 역시 편심 탄도 비행을 하면서 여객하기 힘든 그런 미사일인데, 북한이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열병식 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훈련들을 하면서 동유럽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것도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10월 9일 날 미국이 괌에서 출격한 B-52H 전략 폭격기를 대만 위 바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죠. 생각구열도 때문에 그어놓은 방공식별구역을 완전히 침범을 해서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여기에 굉장히 이제 또 흥분했던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제 관함식에 중국이 참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나토 간에 최근에 이러한 어떤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푸틴 대통령이 5군데에서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핵미사일, 그리고 또 각기 다른 핵미사일, 그리고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이렇게 발사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나토 이런 서방 세계와 극한 대립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나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정치 체제를 도입한 그런 나라들과의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또 그로 인해서 발전해왔고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좌고우면 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나? 우리가 선택을 하면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아니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 정치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력들과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인가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이 러시아와 이 서방 세계와의 엄청난 지금 이 군사적 갈등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